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결과를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과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흐름과 고정적인 변수를 생각하면 과연 이런 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걱정이 가슴을 채웁니다. 박빙의 승부,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고 그 박빙의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결기, 독기, 절실함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파에게 도끼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 저 오만방자하고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아는 좌파의 선동꾼 광대 선거운동원, 저 김어준이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앵커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파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황교익 사태와 관련해서 김어준이가 이낙연 캠프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낙연 후보자가 대신 사과를 했고, 이런 것들이 황교익에게 명분을 줘서 황교익의 사퇴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좌파에 가지고 있는 김어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보도입니까? 아니, 국민이 개돼지 수준이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앵커가 노골적으로 우파를 매도하고 조롱하고 좌파의 선거운동처럼 활약을 하는 이런 작태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우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시민단체, 언론, 이런 데서 총 협력을 해서 이런 김어준이 하나 끌어내야 되는데, 아니, 시민단체가 김어준이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김어준이가 세상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못하면, 제가 이번에 명기한 박근혜 정권 때 좌파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아무 근거 없이 옳은 소리하는 우파의 논객들을 표적 삼아서 퇴출 대상이라고 일종의 인민재판식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민원연의 공동대표를 지냈던 한상혁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어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부 광고, 공익 광고라는 것을 최근에 부쩍 만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광고, 들으나 마나 하는 광고, 아니면 왜곡하는 광고, 원자력 발전소 때려부수고 태양광 풍력을 잘했다고 선전하는 그런 광고, 이런 정부 부처나 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써서 이런 광고를 만들고, 이런 광고들을 전부 문변정과 좌파 언론에게 왕창 몰아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나 우파 시민단체는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3번, 황교익의 이 이재명 후보의 악재로 등장한 이 사건을 처리해내는 좌파들, 김어준이가 바람잡고 이낙연 후보가 대신 사과해서 황교익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고, 좌파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황교익에 전화를 걸어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되고, 황교익은 개선 장군처럼 자진 사퇴하고, 우파에서 황교익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처리해내는 좌파의 교묘한 솜씨, 단결력,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 전화기의 자동 녹음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 그런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되고,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후보와 노골적으로 싸우고 갈등을 빚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식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우파의 리스크 제1이 됐는데, 우파의 원로라는 사람들, 국민의힘의 원로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원들은 이준석을 탄핵해야 된다, 이준석으로는 정권 교체 못한다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네 번째, 홍준표, 유승민에 이어서 최재형까지 가세한 윤석열의 적폐수사 책임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에서 그는 검사의 의무를 다한 걸로 받아들이고, 가지에서 몇몇 실수한 것은 윤석열이 사과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끌어내서 윤석열을 흠집을 내는 제2일의 무게로 삼아서 앞으로 본선에서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이 공방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박근혜가 다시 불려 나올 것이며 박근혜 탄핵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파와 상대적으로 이재명과 좌파는 독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좌파는 지금 사실상 이재명의 욕설 스캔들과 김부선 스캔들을 덮고 지나가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강을 우파가 건너는 것처럼 이재명 스캔들의 강을 건너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소년공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했고, 프레스기에 팔이 눌리기도 했고,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따서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변호사가 돼서는 인권 변호사를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노무현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성남 지역에서 시민활동, 시민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누가 판가름을 내느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충청, 이런 표보다도 수도권에 밀집한 1000만 표, 2500만 표 중에서 서민층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경기도의 변두리 도시들,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부평, 안산, 의왕, 부천, 성남, 광주, 하남, 동두천, 의정부, 포천, 서울의 변두리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경기도의 변방 변두리 지역, 이런 데에 빼곡하게 밀집한 서민층, 중산층, 이들이 대통령 선거를 판가름 냅니다.
이재명만큼 도끼 있는 과거와 이재명만큼 도끼 있는 스토리를 우파의 어떤 후보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윤석열? 그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도 우파가 똘똘 뭉쳐서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을까요? 박빙의 승부. 신이 손들어주는 것은 도끼, 결기 쪽입니다. 감사합니다.